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세찬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낮부터, 경북 중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20에서 60mm, 경북 중북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북 북동 산지를 포함해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고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비는 내일 밤까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중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남동풍이 유입되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난 뒤 기온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을 바이오 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2025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포항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열립니다. 국내외 저명 인사 80여 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혁신 기술을 홍보하는 한마당이 펼쳐지는데요. 코로나19로 확인했다시피 바이오 산업은 21세기 국가의 흥망을 가를 미래 산업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와 바이오 기업, 산학연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강력하게 견인할 방안들을 찾고자 마련된 2025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 오는 13일까지 3일간 바이오 의학, 그린 바이오, 푸드테크, 햄프 등 4개 분야에 걸쳐 국내외 저명 인사 80여 명의 다양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인재 육성이나 여러 가지 R&D 기반이라든지 또 많이 필요하지만은 포럼과 같은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벤처 창업의 요람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선 7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신기술을 소개하는 박람회도 열립니다. 아직 이름은 낯설지만 미래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회사들입니다. 포스텍 출신의 CEO가 만든 이 초음파 의료 장비는 조영제 없이도 혈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조영제 부작용이나 그런 엑스레이 같은 그런 부작용이 없이 계속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기와 똑같은 색과 형태를 띤 이 덩어리는 세포 배양육입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물과 토양 오염이 없고 윤리적 소비가 가능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인허가 사례가 없어 스타트업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인허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먹어야 되는 식품이다 보니 포항에 둥지를 튼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와 3,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포스텍 한동대 등 독보적인 R&D를 기반으로 포항시는 바이오 메디컬 시티 구상에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바이오가 철강, 2차 전지, 수소를 이을 포항의 주력 산업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포항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와 공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146억 원을 들여 포항역 인근 물품하역장 유휴부지 3만 6천 제곱미터에 9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포항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는 물론 승하차 차량과 주차 차량의 동선이 분리돼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군 한 농촌마을의 수돗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주민들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은 법정 감염병 판정까지 받아 마을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는 수돗물 음용 중지가 권고됐지만 식당과 민박 등 영업장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울진군 덕구온천지구와 인접한 한 식당. 수돗물이 오염돼 영업을 중지한다는 현수막이 입구에 내걸렸습니다. 인근 계곡물을 끌어다 쓰는 소규모 마을 수도가 최근 3차례 수질 검사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세균과 탁도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검출되면 안 되는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조리사인 식당 주인이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이다 4급 법정 감염병인 장관 감염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상 누리끼리 하고 비가 오면 더 누렇게 나오고 부유물도 나오고 수도꼭지를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데도 울진군에 별다른 조치가 없자 식당 측은 방역 당국에 직접 문의해본 뒤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있을 시 음식 취급이나 보육, 간호에 대해서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수돗물에 잔뜩 든 이물질 탓에 보일러 배관이 막혀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울진군은 현재 주민들의 수돗물 음용을 중지시키고 생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와 식재료 세척 등의 수돗물을 대량으로 쓰는 식당과 민박 등 영업장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10여 곳이 그대로 영업 중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사중법정 감염병인데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울진군은 뒤늦게 현장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우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물 먹는 거 중단이 됐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건 확인 추가 조치 사항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의 수도는 주민들이 관리 주체지만 울진군이 민간 위탁으로 관리를 지원해왔는데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 투입이나 투입기도 일단 고장난 상태이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업체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한 걸로 저는 판단되고 또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대장균이 나온 걸로 이제. 울진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1억여 원을 들여 연말까지 정수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진군에선 77개 마을 2,300여 가구가 소규모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서면 도리에 불법 매립 폐기물이 10개월째 방치되며 침출수 유출 등 지속적인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 결과 침출수가 계곡을 따라 인근 하천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주시가 폐기물 반출과 오염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 서면 도리에서는 지난해 산림훼손과 함께 폐기물 재활용 성토제 800여 톤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일하는 여성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높아졌지만 특히 대구는 유독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전국 평균과 격차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문제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일하는 여성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3%, 10년 전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51.3%로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낮고 10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국 평균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데 이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고등교육 진입 비율은 거의 성별 격차가 사라졌고 대학 진학률은 오히려 여성이 더 높아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실적 자원의 낭비이고요.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성역할 분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거는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구의 맞벌이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10년째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18.9%로 5명 중 1명 꼴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도 10년 사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6.5%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고 여성의 11분의 1에 그쳤습니다.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처하기도 어렵게 합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 해야 될 거는 1번은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는 5%는 끌어올려야. 이런 토대 위에서 가사 분담이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북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2기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10개 학교 정도를 신규 관심학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북에는 초등 2개 학교와 중학교 1곳 등 3개 학교가 후보 학교로 승인받아 운영 중이며 관심 학교는 7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외식 컨설팅 업체가 메뉴를 기획하고 운영을 돕는 백종원표 외식 테마 전통시장이 이번 주말 문경시 가은읍에 문을 엽니다. 백 대표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 장터가 활기를 되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문경 가은 아자개 장터가 주말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통 주막 형태의 장터 한가운데 350석의 좌식 테이블을 놓고 그 주변을 14개 점포가 둘러쌀 예정입니다. 약돌 돈가스, 배추 떡볶이, 연탄빵 등 문경을 대표할 만한 10개 메뉴가 개발됐고 치열한 공모를 거쳐 점포 운영자도 정해졌습니다. 전통적인 거를 살리되 관광객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문경 특산물인 배추, 사과, 표고버섯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잘 어우러지게. 메뉴와 컨셉 개발, 교육, 시장 운영까지 모두 백종원 대표의 외식 컨설팅 업체가 맡습니다. 하셨던 분들은 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또 거기서 저희가 또 잘못된 부분은 또 다시 바로 잡기도 하고 또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진짜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복합적으로. 은성광업소 폐광 이후 침체를 거듭하던 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 됐지만 상인들의 속내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존 상인들 사이에선 새로운 상권이 더 크게 만들어질 거란 기대감과 함께 기존의 손님들을 뺏기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상인들도 경쟁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이쪽의 손님 저쪽의 손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위기 전체가 좀 일어나서 같이 상생하는. 장터 홍보의 얼굴로 활용하려던 백종원 대표가 뜻밖의 논란들로 구설수에 오른 점은 문경시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사업을 재검토하기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매몰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 다만 아자개 장터의 성공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더본 측의 의지가 시장 운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관광과 먹거리를 연결하는 데 좋은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지일관 또 좋은 생각이라 해서 문경의 그 외식 산업에서는 큰 줄기를 이룰 거라고.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70년대 매일 2만 명의 주민이 이용하던 아자개 장터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오게 될지 문경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 금리단길이 유동인구와 매출 동반 증가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금리단길 1일 평균 유동인구는 2만 6천여 명으로 2022년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금리단길의 상가 매출액은 957억 원으로 2022년보다 65% 늘었는데
경주시는 문화행사 개최, 빈점포 활용 사업 등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어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수익형 기후에너지 특구로 나아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10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6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영농형 아리백 시범단지 조성, 영덕기후에너지센터 설립 등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인 영덕군 지품면 일원에 200메가와트급 민관 혼합형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군은 영덕의 풍부한 바람과 햇살을 활용해 환동해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세찬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낮부터, 경북 중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20에서 60mm, 경북 중북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비는 내일 밤까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중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차차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1도, 김천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7도, 김천도 2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9도, 문경은 1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문경은 2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남동풍이 유입되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